네, 미국 증시는 이제 우려가 시장을 반대로 끌어올린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보고 적용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투자 심리의 호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한다.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오늘 잡아주셨는데요. 하긴 뭐 GDP가 안 좋게 나왔는데 지수는 올랐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원인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죠.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GDP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두 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기록을 하게 되면서 2020년도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기록한 수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GDP 성장률이 두 개 분기 이상 이제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되면은 기술적인 경기 침체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2분기 때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속보치는 수치가 많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나중에는 확정치에서는 플러스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역시나 오늘도 관련된 이야기가 뉴스화되면서 우려를 다소 완화시켜주고 이 마이너스 났던 증시를 플러스까지도 전환시키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좋은 투자 심리가 완화되는 그림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개인 소비 지출이 1분기에는 이제 1.8%를 기록을 했었는데 2분기 때는 1%로 조금 증가폭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내부재랑 비내부재 같은 경우에는 감소폭이 제법 컸었고요. 증가한 거는 서비스 소비가 증가했다는 점, 이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소비 관련돼서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잘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활동 관련돼서도 비거주나 거주 모두 다 급격히 둔화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수치가 나오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월가에서는 어떻게 이제 평가를 내리게 되겠는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될 텐데 먼저 프린시팔 글로벌에서 보게 되면 2분기 GDP 성장률이 0.9%로 1분기 대비는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완화에 따른 수출 회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었고 미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의 지출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수치는 1분기 대비 다방면의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2분기 수치가 1분기 대비는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안 좋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웰스파고에서는 미국 경제가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하게 되면서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강력한 금리 인상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와 같은 경기 둔화를 감수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미 연준 정책 결정자들은 분명한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금리의 사이클을 늦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는 필연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지금 당장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2023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이버리 페더럴 크레딧에서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표들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기에 섣부름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준도 그렇고 월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 경기 침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기에는 섣부를 수 있다. 이렇게는 좀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2.678%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즉 국채를 더욱더 많이 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텐데 그만큼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 이 통화 금리를 올리다가 나중에는 완화 정책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반영이 일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국채 금리 2년물 같은 경우에는
GP가 빠지게 되면서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또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면 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좀 더 밸런스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 가운데 이날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좀 독특한 건들이 있었습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요. 미국 국채 금리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주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조민치 상원의원이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하고 3,690억 달러의 그린 부양 관련돼서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전일 나왔던 내용이어서 시간의 시장에서 관련돼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추가적으로 좋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ETF가 7.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 썬런 같은 경우에는 30%, 그리고 선파워가 18%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파워 같은 경우에도 한 6%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가 한 13%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자, 신재생이 이제 어제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이어가는 흐름, 정치 쪽에서 뭔가 좋은 호재들이 나왔다는 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도 중요한 것이 또 반도체, 또 다른 종목들, 시간에 또 실적 발표 나온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볼게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 전일에도 제가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투자 심리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 정도 상승이 나왔기는 했지만 결국 인텔이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시간에서 한 7%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실적이 좋지 못했었는데 그 내용은 더 좋지 못합니다. 2분기 실적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컨센서스가 180억 달러였었는데 153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가 0.69 달러였었는데 0.29 달러로 컨센서스를 많이 파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PC 수요의 감소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었던 서버 부분의 실적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서 상당히 좋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서버 부분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에 대한 부분이 서버만 견조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서버에 대한 부분의 실적이 흔들렸다는 점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인텔이 계속적으로 사파이어 래피즈를 연기해 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텔만의 서버 부분 실적 감소인가 이 부분을 한번은 체크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반도체 관련된 투자 심리는 좋지 못하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서 애플 그리고 아마존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 어땠습니까? 네, 아마존, 애플 모두 다 시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시간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시간에서 한 12%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2분기 매출액이 사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림이 나왔고 나머지는 사실 EPS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탑라인 성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점수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에 관련돼서 그닥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고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는 와중에서 아마존이 이런 부분을 비트해냈다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그 점수를 받게 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CNBC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아마존이 매출액 7%가 증가를 하게 되고 광고 매출이 18%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됐는데 이러한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많이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컨센서스 비트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근래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왔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관련돼서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약간
약간씩 다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한 가지 눈에 띈 점은 결국 많은 스마트폰의 사실상 이제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이 보였었는데 아이폰만큼은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이 팔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폰이 3% 정도 이제 더 판매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맥 관련돼서는 역시나 여기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감소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맥이 언택트 수혜 이후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한 10% 정도의 이 매출 감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인텔에서 PC 수요 감소 이것과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매출 관련돼서 감소의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없다는 점, 그리고 인도의 분기 매출이 2배 정도로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라든지 고객 충성도가 얼마만큼이나 크게 작용을 하는가, 이 부분이 애플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요한 대형 IT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장마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국내에도 먼저 또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거 관련해서 종목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 바로 LG 이노텍이 되겠습니다. 또 애플하고 또 연관성 있는 기업이죠.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LG 이노텍 실적 발표도 나왔었죠. 2분기 실적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후실적을 달성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어제 반영이 되다가 장 후반에 좀 약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제 견조한 아이폰 판매에 대한 이제 흐름이라든지 브랜드 파워라든지 그리고 하반기에도 더욱더 잘 팔릴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하반기에도 LG 이노텍의 실적은 상당히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 LG이노텍의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의 추정치보다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 Q에 대한 그로스보다는 아이폰 14 상위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 카메라 모듈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인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제는 이 애플 아이폰 14 상위 모델에 4,800만 화소가 채택이 되게 되면서 카메라 모듈 가격이 이제 상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격적인 측면에 의해서 영업이익은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게 될 거고요. 지금 하반기로 가게 되면서 IT 및 반도체에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분화라든지 우려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LG 이노텍만이 유일하게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그 희소성의 가치가 더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대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는 가운데 이 반도체 섹터에서 자금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을 LG 이노텍이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부터 LG 이노텍 다시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 이노텍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반도체 대안 관련된 종목으로 LG 이노텍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증권사들 최근 흐름 좋고요. 또 차트에 대한 흐름도 좋은 LG 이노텍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